오늘 배울 거는 강수와 구름, 강사 구름. 자, 강수와 구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단열 변화입니다. 이 단열 변화 중에 단열 팽창과 단열 압축 이 두 가지가 있어.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 그러면 사실 저 두 가지 설명만 제대로 내가 이해가면 구름이 형성되는 과정이 다 이해가. 근데 저 단열 팽창의 의미를 잘 이해가 안 가면 즉 구름이 형성되는 그 과정 자체가 암기가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먼저 알려줄게. 일단 단열 팽창은 어떨 때? 단열 팽창이라는 거는 팽창과 압축 서로 반대되는 거잖아. 팽창이 어떤 느낌이야? 잡아당기는. 잡아당기는? 멀어지는. 커지는 느낌이잖아. 팽창된다. 그치? 이 압축은 누르는 거잖아. 작아지는 거야. 이 공기 덩어리가 부피가 커지는 거. 팽창. 이 공기 덩어리가 부피가 작아지는 거. 이런 거 압축. 이렇게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 그럼 이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 단열 압축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온이 올라가. 물론 단순하게 이거에 대한 원리를 설명이 돼 있진 않지만 이 화학의 의미로 설명을 하자면 팽창한다는 거는 퍼지는 거잖아. 그렇지? 이 안에 있는 기체들이 서로 입자들이 운동을 하겠지. 입자들이 운동을 하는데 안에서 서로 부딪히는 정도에 따라서 안의 온도가 결정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지금 점점 공간이 확장돼. 공간이 확장되면 서로 부딪히는 횟수가 많아지겠어, 적어지겠어? 공간이 확장되냐? 적어져. 이 정도 공간에 이렇게 둘이 셋이 이렇게 있어. 그러니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얘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그럼 서로 튕기는 거야. 이 공간에서 공간이 이렇게 커졌어. 팽창이 된 거지. 그럼 얘가 서로 튕기는 횟수가 커지겠어, 작아지겠어? 맞아요. 훨씬 작아지겠지, 그치? 공간이 넓어졌으니까. 이해가지? 같은 입자를 가지고 공간이 넓어지면 충돌 횟수가 적어져. 근데 만약에 이거를 공간을 내가 압축시켜 볼게. 그럼 어떻게 되겠어? 이 튕기는 속도가 다다다다 되겠지. 팅팅팅팅이면 여기서 팅팅팅팅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이 안에서는 공간이 좁으면 막 튕기겠지. 그치?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면 돼. 그래서 서로 많이 튕겨서 부딪힌다는 거는 서로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올라가겠어? 낮아지겠어? 우리 알잖아. 여기 계속 때려봐. 차가워져? 뜨거워져? 뜨거워지지. 그런 느낌이야. 그럼 얘도 충돌 횟수가 많아지기 때문에 압축이 된 거잖아. 충돌 횟수가 많아져서 기온이 올라가. 그 다음에 팽창이 되면 어떻게 충돌 횟수가 적어지면서 기온이 떨어집니다. 오케이? 이 공기 덩어리가 커지면 기온이 낮아지는 거고 똑같은 양 공기 덩어리가 압축되면 온도가 올라가. 이해갔지? 이게 단열 팽창이고 단열 압축이야. 이 이미지를 머릿속에 잘 그려내야 돼. 자, 두 번째. 이 이미지와 같이 자, 구름 생성 이거 내려줄까? 자, 구름 생성 과정을 순서로 적을게. 그 다음에 설명을 해줄게. 자, 공기 상승, 기압, 하강. 단열, 팽창. 기압,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인열. 자, 요 과정입니다. 이 과정으로 우리가 하늘을 보면 구름이 보이는 거야. 이 과정으로 생겨난 구름이 우리가 하늘을 보면 보이는 구름입니다.
저 순서대로 읽으면서 이해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생겼구나. 이래서 생기는구나. 이해가? 네. 이해가? 저것만 봤을 때 이해한 거예요. 유진이 이해 갔으니까 유진이가 설명해보자. 뭘요?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이 이해가 한다고 했으니까. 아 공기가 구름이 어떻게 생성되냐면요. 응? 공기가 상승하고 응? 기압이 내려가요. 그럼 이제 공기가 상승하는 기압이 내려가. 공기가 상승하니까 기압이 내려가죠. 왜? 그게 순리예요. 갑자기 순리까지 넣어? 순리잖아요, 순리. 그래서 설명할 수 없어요. 기압이 떨어졌어. 기압이 떨어졌어. 근데 이제 단열이 팽창이 되는 기압이 떨어졌는데 단열 팽창이네. 순리. 다 설리야? 제가 어떻게 설명해요? 지금 처음 봤는데. 네가 이해가 간다고 했잖아. 이해가 가요, 저는. 그러니까 설명해달라는 거야. 설명하지 못한 지식은 모르는 겁니다. 아니에요, 쌤. 인풋과 아웃풋은 다른 거야. 정보를 들어올 수는 있어도 내가 이걸 표현하고 말하려면 프로세싱을 해야 돼. 내 머릿속에서 정보가 정리가 돼야 돼. 그래야 지식이 되는 거야. 정보는 많이 받아들이지. 근데 이게 지식이 되려면 정리가 돼야 돼. 그 과정을 너희들이 학습하면서 필요한 과정이야. 난 지금 너희들한테 지식을 주는 게 아니라 정보를 주는 거야.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고. 그걸 너희들이 지식을 만들려면 그 처리하는 과정은 너희들이 스스로 해야 돼. 오케이? 이걸 혼돈하면 안 돼. 정보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나는 많이 안다 라는 다른 거야. 지식과 정보는 다른 거니까. 아무튼 자, 공기가 상승돼. 일단 공기가 상승된다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 만약에 여기 지대가 이렇게 있어. 여기 지표면에 있어. 지표면에 여기 공기가 이렇게 있었어. 이 땅 위에 공기가 이렇게 있었는데 이 공기 지표면은 뭐 여름이야. 지표면이 여름이 돼서 내가 지표면이 뜨거워졌어. 뜨거워지면 공기가 어떻게 돼? 올라가죠. 올라가겠지. 그러면 이 공기가 그렇게 상승되거나 아니면 공기가 지나가다가 여기 산이 있었어. 그러면 공기가 지나가 산을 뚝 갈 수는 없잖아. 그렇지? 그럼 이게 어떻게 돼? 올라가. 이 산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공기가 상승하거나 아, 뭐 이런저런 아니면 뭐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나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거나 차가운 공기 밑에 깔리니까 이렇게 되거나 이런 여러 요인에 의해서 어쨌든 공기가 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 그럼 공기가 상승을 하면 산 많이 봤지? 산을 많이. 민기야 우리 산 많이 봤지? 이거 많이 그랬잖아. 산을 밑에 있고 위에 있고 많이 했잖아. 네. 어디가 기압이 높아? 위요. 네. 둘 다 지금 엇갈렸지 그지? 위. 중요하면 맞는 거지. 위. 기압이란 게 뭐야? 기압이 높다는 거는. 기압이란 게 뭐야? 민기야? 기압이란 게 뭐야? 기체 공기. 압력. 그래 기체 압력이야. 공기 압력이야. 누르는 힘이지. 누르는 힘이 밑에가. 여기는 우주라고 치고 여기 대기권에 누르는 힘 공기가 이만큼 내 머리 위를 누를 거 아니야. 네. 누르는 힘이 누가 더 세겠어? 아래요. 아래가 더 세지. 기압이 누가 더 커? 아래. 아래가 더 큰 거. 그렇지? 네. 우리 이거 처음 듣는 것처럼 우리 많이 들어봤지? 네. 알 때까지 계속 틀렸어. 설명했어. 자 어쨌든 기압이 밑에가 높아. 그러면 얘가 올라갔다는 거는 이 공기가 받는 기압이 커졌다는 거, 작아졌다는 거. 작아졌다고. 평소에는 이런 힘의 기압으로 날 누르고 있었는데 얘가 올라갔어. 얘가 올라가가지고 뭐 여러 요인에 의해서 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 날 누르고 있는 공기 이 기압이 약해진 거야. 네. 그럼 누르는 이 힘이 약해졌어.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공기가 압축돼요? 공기가 어떻게 되겠어? 날 누르고 있는 힘이 약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아, 벌어져요. 그래, 더 커지겠지. 아니, 평소에는 근데 세게 눌러서 이만큼 있었는데 네. 위로 올라가 보니까 날 누르는 힘이 약하네? 어떻게 된 거야? 덩치가 커지겠지. 그쵸. 그렇지? 기압이 낮아지면 뭐 하는 거야? 공기 덩어리가 팽창하는 거야. 이게 뭐야? 단열 팽창이야. 오케이? 네. 이해가 민기? 이거 다 끝나고 다 설명하라고 할까? 둘 중에 아무나? 아니 저는 예산. 이거 다 이해 갔다고? 아니 저. 설명하는 게 괜찮으세요? 이거 이해도 갔어요. 그럼 이따 설명하면 돼. 자 어쨌든 나- 누르는 저는- 힘이 약해진 거지? 올라갔더니 누르는 힘이 약해져? 날 세게 눌러서 내가 이만큼이 돼 있었는데 누르는 힘이 약해지네? 그럼 얘가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기체가 팽창이 일어나는 거지.
단열 팽창이 일어나면 어떻다고? 기운이 낮아져. 낮아지는 거야. 그럼 얘가 팽창하면서 얘 이 공기 덩어리 기운이 확 떨어져. 네. 공기 덩어리 기운이 떨어지면서 어디에 도달하냐면 이슬 점에 도달하는 거야. 이슬 점이 뭐라고 했어? 응결하기 시작하고. 응결하기 응결이 시작하는 거야. 응결이 그러면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기가 되는구나. 그래서 이 공기 덩어리가 팽창하면서 이 이슬점에 도달한 이 부분마다 뭐 하는 거야? 작은 수증기 물방울들이 생기는 거야. 네. 오케이? 네. 우리가 실제로 이 구름이 되기 전까지는 공기 보여? 안 보여.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여? 아니. 안 보여. 근데 올라가서 뭐 하는 거야? 이슬점에 도달해서 수증기가 연결되는 그 물방울들이 있을 때 그걸 우리는 구름으로 보는 거야. 물론 구름만큼 큰 물방울 덩어리는 아니지. 촘촘한 물방울 덩어리들이야. 물이에요. 응, 수증기 덩어리야. 오. 작고 작은 물방울 덩어리들이 보이고 안개처럼. 안개가 작은 액체 덩어리라고 했잖아. 네. 그런 것처럼 그 구름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모이고 계속 연결돼. 그럼 서로 물방울들이 서로 어떻게 해? 싸워요. 커지다가 물방울 맺혀. 그러면 더 촘촘해질 거 아니야. 그럼 물은 한 방울 한 방울 합치면 뭐 돼? 물방. 그치, 큰 물방울 되겠지. 그러면서 점점 서로 물방울이 서로 붙는 거야. 그리고 비가 돼요. 이렇게 붙다가 어느 정도 무게가 되면 뚝 떨어지는 거지. 그럼 그게 뭐가 되는 거야? 그게 비가 되는 거야. 오, 신기하다. 오케이? 됐지? 이해 갔어, 민기? 네. 이따 설명 잘 할 수 있겠어? 근데 저는 설명하다 뭐라고 했는데. 어? 설명하다 뭐라고 했는데. 설명한다고 안 했다고? 아, 네. 그러니까 쌤이 설명을 시킬 권리가 없대요. 저는 배우고 있는 학생이에요. 배우니까 설명을 시키는 거야. 오. 자, 이 과정을 이해가면 사실 이거 반 이상 한 거야. 많이 사있네. 그렇지, 반 이상 한 거야. 그냥. 설명만 잘하면 돼. 근데 그림을 지었더니 다 까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좀 이따 끝나고 다시 하는 거야. 다시 그려줄 거야. 자, 구름 생성 과정. 오른쪽에 공간 있으면 오른쪽에 간단히 그려도 돼. 선생님 밑에다 그냥 할게. 이 구름 생성 과정 근처에다가 그려 넣으세요. 공기 덩어리가 일반적인 밑에 있는 상태지 강한 기압을 받고 있는 상태야. 얘가 어떻게 돼? 올라가. 어떤 특정한 요인에 의해서 공기가 상승을 합니다. 공기가 상승을 하면 위에는 기압이 나죠? 맞죠. 낮아. 그러면 이 공기 덩어리의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왜? 누르는 기압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특정 온도에 올라가면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부분마다 작은 수증기가 연결돼서 구름을 이루는 겁니다. 그럼 이 물방울이 터지면 뚝뚝 떨어지는 비가 되는 거예요. 요 지점을 이슬점 도달이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거 쓸까? 이 점은 안 보이는 거야, 그지? 수증기가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이 점까지는 안 보이고 구름만 됐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에 3번. 자 이렇게 해서 생긴 이제 구름들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구름이 생기는구나를 알게 됐어. 그럼 이렇게 해서 생긴 구름들의 종류를 좀 알아봅니다. 구름의 종류는 그리고 구름 하늘을 보면 구름이 종류 여러 가지잖아. 그치? 모양도 여러 가지. 구름 종류 이름 아는 거 있어? 안개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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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개구름이구나. 또 만들어낸 거 아니지? 만들어내다니요. 자, 구름의 모양과 구름이 생성되는 모양을 볼 겁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사실 구름의 종류를 따지자고 하면 종류가 엄청 많아. 종류가 엄청 많은데 큰 틀에서 그냥 간략하게 구분을 하는 거야. 가장 큰 틀에서 먼저 빨간색이다. 적운형과 층이야 층운형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적운형 구름과 층운형 구름. 층운형 구름과 적운형 구름 두 가지인데 이 간단하게 구름의 형태를 볼게. 이 적운형 구름은 어떤 형태냐면 좁은 지역에 높은 구름을 말하는 거야. 좁은 지역에 길게 솟은 기둥 같은 형태의 구름. 층운형 구름은 넓은 지역에 얕은 구름. 이런 걸 층운형이라고 하죠. 구름의 형태를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적운형 구름과 추운형 구름이 생성되는 요인 중에서 이 적운형 구름이 생성될 때는 상승, 어쨌든 상승 기류가 있어서 얘는 올라간 거잖아, 그렇지? 이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적운형 구름이 형성이 되고 상승 기류가 약할 때는 위로 세로 못 만들어지니까 옆으로 넓게 만들어지는 층운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보통 이런 구름에서 상승 기류가 강할 때 생겨나는 이런 구름에서는 소나기, 갑자기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확 쏟아지잖아. 그런 거, 스콜 이런 게 이제 이런 적운형 구름의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상승 기류가 약할 때 이런 거는 이슬비 이런 것들. 그러면 구름이 생성되는 가장 첫 단계가 뭐야? 이진? 네. 뭐야? 아니에요. 뭐 없어? 뭐 없어? 아니에요. 뭐 있어? 일어서서 필기 할 거야? 아니요. 아니지? 자,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구름이 생성될 때 가장 첫 단계가 뭐야? 민기야? 네. 첫 단계가 뭐야? 공기 상승. 공기의 상승이야. 민기야? 생각하는 건 이제? 아니 요즘 말해 뭐 지서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주마. 이런 느낌이야? 이거 집중. 응? 집중 못하겠어? 일어서. 근데 지금 카메라 보여. 괜찮아? 저쪽 가. 아니 일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일어서. 빨리 일어서. 저 편집하기 귀찮아. 빨리 일어서.
해야지. 빼기도 그렇고 어떻게 저것도 없습니다. 저 뒤차리는 거야. 진짜. 민기야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가면 어차피 네 얼굴 편집 때 걱정하지 마. 힘들게 그렇게 하고 편집한다니까. 아. 아무거네요. 자, 집중을 잘 하고. 자, 그룹이 생성되는 경우 제일 첫 단계가 민기야, 나 진짜 집에 보낼 거야. 네. 집에 갈 거야? 아니. 감옥까지 싸줘? 아니. 아니지? 네. 그럼 자리에 여기 앉아요. 서서. 뭐 책은 내려놓든 서서 쓰든 알아서 쓰고.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 가장 첫 단계가 공기 상승이야. 공기 상승이 돼야 일단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공기가 상승되는 이유는 아까 선생님이 간단하게 대충 읊어봤는데 그걸 좀 더 정리를 시켜서 적어보겠습니다. 요거 공기 상승되는 경우 요거 별표야. 가장 흔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자, 첫 번째 집 표면이 가열될 때 땅이 뜨거워지면 그 땅 위에 있던 공기 덩어리가 위로 상승하는 경우. 집 표면이 가열될 때. 두 번째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면 뭐 찬 공기, 더운 공기. 자, 이렇게 이동하고 있어. 물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지만 지금 요것만 볼게.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서로 이동하고 있어. 그럼 서로 부딪히겠지? 서로 부딪히면 우리가 대류라는 거 배웠잖아. 그렇지? 대류가 뭐야? 공기 구체. 대류가 뭐야? 대류 선생님 뭐라고 했어? 대리에서. 찬 공기는 밑으로 나오는 차가운 거는 밑으로, 뜨거운 거는 위로 이동하는 게 대류라고 배웠어. 그러면 당연히 이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 시간이 지나면 차가운 거 이렇게 되고 뜨거운 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갑니다. 똑같은 지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올라가게 돼. 그럼 어쨌든 뜨거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를 타고 위로 올라가니까 상승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구름이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산, 공기가 지나가다가 산을 만나서 어떻게 돼? 뚫고 갈 수 없으니까 타고 올라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경우. 산을 타고 올라갈 때, 산을 타고 올라갈 때. 그 다음에 하나 더. 저기압일 때. 요 챕터 다음 챕터가 4가 기압에 대해서 배우는 거거든. 기압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그때 저기압이 뭔지 고기압이 뭔지를 배웁니다. 근데 우리가 아직 저기압이 뭔지 모르잖아, 그렇지? 그때 기압 배울 때 설명해 줄게. 저기압일 때도 기압이라는 게 우리 여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거 뭐야? 그 한번도. 한반도.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이제 날씨 같은 거 뉴스에서 볼 때 저기압 지역에서 어떻게 뭐 고기압 지역에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렇지? 이 위치별로 기압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 기압이라는 거 배웠잖아, 그렇지? 기체 압력. 기압이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어. 뭐 이 부분이 기압이 높다고 치자. 그다음에 뭐 이 부분이 기압이 낮다고 칠게. 그러면 이 고기압 지역과 저기압 지역 이렇게 막 지역마다 다 다른데 이건 계속 바뀌는 거야. 그때 환경에 따라서. 만약 여기가 저기압 지역이야? 그러면 이 저기압 지역에서는 공기가 어떻게 이동하냐면
이 안으로 다 들어와서 위로 올라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 저기압, 이 고기압 지역에서는 공기가 다 밑으로 내려가. 다 밑으로. 오케이? 그럼 여기는 공기가 다 위로 올라간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들어와서 다 이렇게 위로 올라가. 다 위로. 그럼 위로 올라간다는 거는 여기에 구름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여기는 있는 공기도 다 밑으로 내려. 고기압 지역. 그러면 구름이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그래서 고기압 지역에서는 날씨가 굉장히 좋아. 그래서 저기압 지역은 구름이 많습니다. 오케이? 왜 저기압 지역에 구름이 많냐면 저기압은 공기가 가운데 상승되는 거. 그래서 여기 구름이 많이 생겨. 이 저기압, 고기압에 대해서 정확한 거는 다음 챕터에서 배우고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구름이 생성되는 경우에 저기압도 있구나 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유진아 알았지? 지금 딴 데 하는 거 아니지? 지금 살짝 뭐 딴 데 갔다 온 거 같은데? 아니지? 어쨌든 저기압일 때 요거까지 해서 요 네 가지 경우 꼭 알고 있어 주자. 빨간색 썼다. 문제 가장 흔하게 나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세 번째 아니에요? 네 번째. 아, 자, 네 번째는 강수 이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강수 이론이 뭐냐면 비가 오는 과정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해놓은 이론이야. 이렇게 이런 원리로 이런 과정에서 비가 내릴 거야 라는 거를 두 가지 종류가 있어. 이 두 가지 종류를 알고 구분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비가 내리는 이 원리를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이 강수 이론이라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자, 강수 이론이라는 거는 과정을 말하는 거야. 비가 내리는 이 과정. 자, 첫 번째는 병합설. 자, 두 번째는 빙정설. 사실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런 건 아니고 지역마다 병합설에 의해서 이제 비가 내리고 어떨 때는 빙정설에 의해서 비가 내리고 이거는 지역의 차이인 거야. 세밀하게 보면 원리가 좀 다른 겁니다. 빙정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위도죠. 저위도가 어디야? 적도 부분 알지? 저위도 부분에서는 병합설의 형태로 강수 이론이 정리가 되고 빙정설은 고위도 지역이라고 보면 돼. 뭐 고위도 하고 중위도도 쓰자. 중위도로 이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위도에 눈 내렸네. 안 내리지. 그래서 이 저위도에서는 병합설이 설명되는 이 내용이 사실 눈은 설명되지 않아. 비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이 고위도 극지방, 좀 중위도 우리가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은 눈도 내리잖아. 그치? 그런 지역은 그럼 눈도 내리는 원리를 설명해야 돼. 그치? 그런 게 설명된 게 빙정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할 건데 글로 쓰면 뭐 어차피 이해 못할 거 더 헷갈리고 병합설과 빙정설을 그림으로 간단하게만 할게. 맞지? 그림을 보고 설명을 할게. 간단해. 저게 이해 갔으면 이것도 이제 쉬울 거야. 이거보다 구름.
민기야 집중이 돼? 네. 그럼 잘 앉으세요. 뭔데요? 졸려? 그럼 서서 하세요. 아니 금요일날 수업하는 거 유진이 네가 좋아했잖아. 세우가 그러네. 이거 금요일 좋아해 이래서 금요일 한 거였잖아. 그때 왜 좋았냐면요. 어. 그때는 학원 2개가 늘어나기 좋았어요. 늘어난 걸 바꾸면 안 되는 거야. 네? 그건 원래 있던 걸 바꾸지 말고 늘어난 걸 바꿔야지. 뭘요? 스케줄. 아니 하나는 이제 특강이어서 없어질 건데 아니 하나 나머지 하나는 특강이니까 2개가 특강이니까 이제 해야겠네요. 반 버텼으니까 반 또 버티면 되지. 네? 한 달 남았잖아. 네. 끝났는데. 자, 병합설 같은 경우를 보면 똑같아. 공기 상승되고 기압이 떨어져서 뭐 단열 팽창이 일어나서 온도가 떨어지니까 있을 점에 도달한 지점부터 응결되는 거 수증기가. 수증기가 지금 응결이 된 거야. 이 작은 덩어리들이 수증기가 응결이 된 거고 아까 얘기했듯이 작은 물방울들이 이제 어떻게 돼? 서로 모일 거 아니야. 대충촘하게 생기면 물방울과 물방울 서로 붙여놓으면 탁 붙잖아. 알지? 그래서 큰 물방울이 돼서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서 일어나? 0도대 밑에서 일어나. 온도.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온도가 낮을 거 아니야. 올라가다가 이 0도대 밑에서 구름이 형성돼서 물방울이 내려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좀 애매하긴 한데 따뜻한 물방울이야. 그래서 실제 동남아에서 비 맞아 보면 따뜻해. 비가 물론 막 이렇게 추운 지역에서 비 맞으면 춥잖아. 근데 따뜻한 지역에서 비 맞으면 따뜻해. 감기 안 걸려요? 감기 안 걸리냐고? 네. 온수면 감기 안 걸리지만 그 정도로 따뜻하진 않아. 어쨌든 물에 젖으면 내 체온을 뺏기는 거니까. 마르면서. 아무튼 이렇게 해서 되는 거를 병합설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병합 합쳐지는 거야. 이 물방울들이 연결된 물방울이 합쳐서 떨어지는 거. 오케이? 물방울 플러스 물방울. 이 어떻게 따뜻한 비로 내린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 0도대 밑에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야. 0도대보다 더 낮아지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거야. 이 밑은 0도대보다 더 여기가 더 온도가 낮은 거 아니야? 알지? 여기가 0도대보다 온도가 높은 거야. 위로 가면 여기가 더 0도대보다 낮은 거고. 알지? 따뜻한 비예요? 따뜻한 비가 내리게 돼. 그 다음에 빈정설.
빙정설은 뭐냐면 자 0도대와 영하 40이 자 얘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0도대를 넘어서 영하 42 사이 요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야. 근데 생각해봐. 영하잖아 영하. 그럼 여기서 만들어지는 건 당연히 뭐겠어? 물방울일까 얼음알갱이일까? 당연히 얼음알갱이야. 그치? 여기서는 연결되면 물방울이지만 여기는 얼음알갱이야. 그래서 여기는 애초 만들어질 때 뭐로 만들어지냐면 빙이야 빙. 얼음알갱이로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그림을 좀 그리고 일부 수증기도 있습니다. 일부 수증기도 존재하고 이렇게 해서 서로 모이면 어떻게 돼? 이 수증기와 빙정들이 서로 모여서 큰 빙정이 되는 거야. 여기도 모여서 큰 빙정이 되는 거야. 큰 빙정. 그럼 이 큰 빙정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중력의 영향을 받으니까 밑으로 떨어지겠지. 그럼 여기서 눈만 오냐? 그건 아니지. 우리 여기서 비도 오잖아. 그치 유진아? 네. 비도 와. 그럼 눈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비가 올까? 눈이 떨어지는데 왜 비가 오냐고요? 그 눈이 녹아서. 그렇지. 떨어지는 와중에 0도대 밑으로 떨어지잖아. 그치? 그럼 0도대보다 높은 곳을 지나가는 거잖아. 그럼 원래는 만들었을 때는 빙정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녹는 거야. 그래서 이제 비가 되는 거야. 이해가?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눈도 올 수 있고 만약에 떨어지는 과정에서 만약에 겨울이야. 겨울이면 우리 공기 중 영하잖아. 그럼 떨어지면서 녹아 안 녹아? 안 녹지. 그럴 때가 겨울에는 그냥 눈이 내리는 거야. 근데 여름에는 내릴 수가 없지. 다 녹아버리니까. 그지? 그런 차이가 있는 거 생각해주고. 빙정과 수증기. 그러니까 합해져서 찬 비, 차가운 비 또는 눈이 내린다. 어디서? 빙정설. 어디? 중위도와 고위도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강수 이론이 돼 있고 저희도는 병합설로 강수 이론이 정리가 됩니다. 문제에서 자료에서 제시가 되면 내가 구분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렵지 않지? 저 방정이에요. 빙정설이잖아. 빙정. 방정은 나올 리가 없지. 민기 안경 썼어 안 썼어? 저요? 방정이 원래 있어요. 그럼 안경 쓰고 와. 근데 이게 도대체 맞으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 안경 썼다 안 썼다 하면 좀 더 나빠져 오히려. 쓰고 있어야지. 전 모습 보면 진짜 안 보여. 오케이. 뭐가 오케이요? 끝이라고요? 아니. 문제 풀어요? 민기야 저 눌러줘.